조선 후기 삼거리 장터. 보름 전부터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삿갓 장수의 돈주머니가 사라지고 무명 장수의 헝겊 보따리가 없어지고 떡집 안악의 떡값이 증발했습니다. 옹기 장수의 항아리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날도 있었습니다. 장터는 날마다 북적였습니다. 곡식을 파는 곳, 포목을 파는 곳, 그릇을 파는 곳, 물건들이 쌓이고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장터가 붐빌수록 도둑도 늘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코 베어가는 곳, 그곳이 장터였습니다. 관아 포졸 박천수는 오늘도 장터를 돌았습니다. 삿갓을 깊이 눌러쓴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장터 입구에서 시작해 곡식 좌판, 무명 좌판, 생선 좌판을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눈동자는 빨랐습니다. 이쪽 저쪽을 훑었습니다. 사람들은 천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포졸, 도둑 하나 못 잡는다더라. 한 달째인데 뭐 하는 거야? 관아에서 월급이나 축내는 거 아냐? 천수는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귓속으로 비난이 들어왔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도둑이야! 내 돈주머니! 무명장수가 고함을 쳤습니다. 천수가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도둑은 이미 골목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천수는 골목 입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또 놓쳤어. 저 포졸, 눈이 어두운가 봐. 발이 느려서 따라잡지도 못하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장터 끝 술집 앞에서 짐꾼들이 웃었습니다. 천수는 고개를 숙이고 관아로 돌아갔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상관 최포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천수, 이게 무슨 꼴인가? 한 달째 도둑 하나 못 잡았네. 천수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달 안에 성과가 없으면 파직이네.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천수는 더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낡은 책상, 삐걱거리는 문짝. 혼자 남은 천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장터 지도가 있었습니다. 한지에 먹으로 그린 지도, 곡식 좌판, 무명 좌판, 생선 좌판, 떡집 옹기 집술집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도 곳곳에 작은 표시들이 빼곡했습니다. 붉은 점은 도둑이 나타난 위치, 검은 선은 도망간 방향, 작은 글씨는 시간과 훔친 물건. 보름 동안 기록한 흔적이었습니다. 천수는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일정한 패턴을 그렸습니다. 북쪽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다시 남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천수는 손가락으로 점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모였군. 천수는 지도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장터 쪽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내일도 장터는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도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천수는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포졸복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무명옷에 삿갓을 깊이 눌렀었습니다. 품팔이꾼처럼 보였습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걸음도 느리게 했습니다. 천수는 장터 한쪽 술집 앞에 앉았습니다. 술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아침 해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곡식을 사려는 안악, 무명을 고르는 노인, 생선을 흥정하는 장수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젊은 사내 하나가 천수 앞을 지나갔습니다. 강도령. 장터에서 유명한 소매치기였습니다. 25쯤 되어 보였고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손은 소매 안에 감췄고 눈은 이쪽 저쪽을 훑었습니다. 도령은 무명 장수 앞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손님인 척 무명을 만졌습니다.
굵기를 따지고 색을 확인했습니다. 장수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다른 손님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장수가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령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도령은 동전 몇 푼을 슬쩍 집어넣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수의 돈주머니 끈을 풀었습니다. 돈주머니를 낚아채 소매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천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함도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령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봤습니다. 도령은 장터를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장을 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도령은 장터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담장, 버려진 항아리가 굴러다니는 곳. 한참을 걷더니 낡은 주막 앞에 섰습니다. 주막은 허름했습니다. 지붕이 기울어 있고 문짝이 삐걱거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수는 주막 창문 옆에 몸을 숨기고 안을 엿봤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였습니다. 도령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사내였습니다. 등만 보였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령이 훔친 돈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사내가 확인했습니다. 주머니를 열어 동전을 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도령에게 줬습니다. 도령이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말을 나눴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배우가 있었어. 천수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주막에서 멀어지자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관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천수는 다시 장터 지도를 펼쳤습니다. 촛불을 켜고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붉은 먹으로 표시를 더했습니다. 주막의 위치, 도령의 동선, 그리고 아직 훔치지 않은 곳들. 도령은 매일 다른 곳에서 훔친다. 하지만 패턴이 있어. 북쪽, 동쪽, 남쪽, 서쪽. 내일은 서쪽 차례야. 천수는 서쪽 구역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떡집, 생선 장수, 옷감 장수, 집신 장수. 그중 떡집 앞에 표시를 했습니다. 떡집은 장터 서쪽 끝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다. 천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천에는 이상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둥근 원 안에 복잡한 문양. 장무라비가 물건을 받을 때 찍는 표식이었습니다. 천수가 직접 만든 가짜였습니다. 나무를 깎아 도장을 만들고 붉은 먹을 찍었습니다. 천수는 가짜 장물표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건도 챙겼습니다. 작은 북채. 장터에서 신호를 보낼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천수는 북채를 허리춤에 꽂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천수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내일의 계획을 되새겼습니다. 떡집 도령 주막 배후.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천수는 떡집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떡집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천수가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떡집 안악이 나왔습니다. 천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하루만 제가 떡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떡집 안악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포졸 나으리가 웬일이십니까? 장터 도둑을 잡으려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 그 도둑. 제 떡값도 2번이나 털렸어요. 어서 잡아주세요. 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돈주머니를 보이는 곳에 두고 손님이 몰리면 잠시 등을 돌리라고. 안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터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떡집 앞에도 손님들이 왔습니다. 천수는 떡집 뒤편에 숨었습니다. 커다란 옹기 항아리 뒤에 몸을 숨기고 앞을 지켜봤습니다. 안악은 평소처럼 떡을 팔았습니다. 백설기, 송편, 인절미. 하지만 떡값을 받은 돈주머니를 보이는 곳에 살짝 느슨하게 두었습니다. 일부러 빈틈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도령이 나타났습니다. 천수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도령은 떡집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떡을 구경하는 척했습니다. 백설기를 만져보고 송편을 들여다봤습니다. 천수는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아직 아니야. 한참 후 손님이 몰렸습니다. 떡을 사려는 안악들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떡집 안악이 바빠졌습니다. 이쪽 손님을 응대하다 저쪽 손님에게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령이 다가왔습니다. 도령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돈주머니를 낚아챘습니다. 소매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천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령을 따라갔습니다. 조용히 멀찍이서 말이죠. 도령은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낡은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도령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천수는 주막 뒤편으로 돌아가 창문 틈으로 지켜봤습니다. 도령이 돈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사내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천수가 보았습니다. 사내의 얼굴. 사내가 고개를 돌린 순간 얼굴이 보였습니다. 방태춘이었습니다. 태춘은 장터에서 비단과 귀한 물건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떳떳했습니다. 관아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눴고 장터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도둑들의 물건을 받아 씻어주는 장물합이었던 것입니다. 천수는 주머니에서 가짜 장물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천수는 주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천수가 문을 열자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태춘과 도령이 동시에 돌아섰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천수는 삿갓을 벗었습니다. 포졸복은 아니었지만 태춘은 천수를 알아봤습니다. 태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천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나무 바닥을 울렸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봤소. 이 주막, 그리고 당시. 도령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천수가 막아섰습니다. 도령이 멈춰 섰습니다. 천수가 도령을 바라봤습니다. 도령, 도망가지 마시오. 자네도 알 거 아니오. 내가 자네를 한 달 동안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을. 도령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천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더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천수는 가짜 장물표를 꺼내 태춘에게 보여줬습니다. 천에 찍힌 붉은 도장이 촛불 아래 선명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당신 내가 물건 거래할 때 쓰는 표식이오. 이제 증거는 충분하오. 태춘이 당황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막 밖에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쿵쿵쿵. 3번. 천수가 허리춤의 북채로 바깥 큰 북을 쳤던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둔 신호였습니다. 주막 문이 벌컥 열리고 여러 포졸이 들어왔습니다. 최포도도 함께였습니다. 포졸들은 주막을 에워쌌습니다. 최포도의 눈이 커졌습니다. 천수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포도 나으리, 장터 도둑에 배후를 잡았습니다. 이 차가 장물합이 방태춘입니다. 최포도가 태춘을 바라봤습니다. 태춘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태춘과 도령은 포박되었습니다. 포졸들이 밧줄로 손을 묶었습니다.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주막에서 나오자 장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포졸, 도둑을 잡았대. 한 달 동안 추적했다더라. 무능한 줄 알았는데 큰 물고기를 노리고 있었구나. 천수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태춘과 도령은 신문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다른 포졸들과 관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 사건이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최포도가 앞에 앉았고 태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춘은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쌓이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천수가 보름 동안 기록한 장터지도, 도둑이 나타난 시간과 장소, 주막에서 본 거래 장면. 결국 태춘은 자백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보름 동안 도령을 시켜 훔친 물건이 수십 점에 달했습니다. 돈주머니, 무명 보따리, 떡값, 옹기, 집신, 삿갓. 모두 태춘의 창고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령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도령은 순순히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훔친 물건의 개수, 시간, 장소.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박포졸에게 빚을 졌어. 최포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령이 천수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 내가 강에 빠졌을 때 박포졸이 구해줬어. 그때 나는 죽을 뻔했어. 물살이 새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 박포졸이 뛰어들어 나를 끌어올렸어. 그 이후로 나는 그에게 목숨의 빚을 졌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천수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 달 전 박포졸이 나를 찾아왔어. 그리고 부탁했어. 장무라비를 잡고 싶으니 미끼가 되어달라고. 나는 동의했어. 목숨의 빚을 갚기 위해. 그래서 일부러 태춘에게만 물건을 팔았어. 다른 장무라비는 거절했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천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최포도가 천수를 바라봤습니다. 천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도령은 협조자였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최포도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 일부러 도둑을 놓친 것인가? 그렇습니다. 작은 도둑을 잡는 것보다 큰 배후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령 혼자 잡으면 태추는 계속 다른 도둑을 부렸을 것입니다. 무리를 뽑아야 했습니다. 최포도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위험한 판단이었네. 장터 사람들이 더 피해를 봤을 수도 있었네. 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배후를 잡았습니다. 최포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과는 좋았네. 수고했네. 박천수. 다음 날 태추는 장무라비죄로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먼 섬으로 보내지는 벌이었습니다. 훔친 물건들은 모두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주인을 찾았습니다. 도령은 도둑질 죄가 있었지만 천수의 탄원으로 선처되었습니다. 곤장 20대와 석 달 노역. 심한 벌은 아니었습니다. 천수가 최포도에게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도령이 협조자였다는 것을, 목숨의 빚을 갚으려 했다는 것을. 형을 받은 후 도령이 천수를 찾아왔습니다. 곤장을 맞아 다리가 불편했지만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자네를 이용한 것이오. 미안하오. 도령이 웃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이제 빚을 갚았어.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겠어. 석 달 노역 후에는 장터에서 일자리를 찾겠어. 천수도 웃었습니다. 약속 지키시오. 도령이 돌아섰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워 보였습니다. 비록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 후 장터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포졸, 도둑 안 잡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잡았대. 큰 물고기 잡으려고. 무능한 척한 거래. 저 포졸 무섭더라. 천수는 다시 장터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경계하는 눈빛, 존경하는 눈빛, 두려워하는 눈빛. 천수는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장터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작은 도둑도 큰 도둑도 모두 잡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습니다. 어느 날 삿갓 장수가 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삿갓 장수가 웃었습니다. 떡집 안악도 천수를 보면 인사했습니다. 무명 장수도 생선 장수도 옹기 장수도 모두 천수를 알아봤고 고마워했습니다. 장터는 평화로워졌습니다. 도둑이 줄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탓이었습니다. 박포졸이 지키는 장터에서는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는 소문.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령의 노역이 끝났습니다. 도령은 장터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짐꾼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도령을 경계했습니다. 수군거렸고 물건을 만지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도령은 성실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짐을 제때 날랐고 물건을 소중히 다뤘습니다. 천천히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도령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맡겼고 품삯을 후하게 줬습니다. 어느 날 천수가 장터를 돌다가 도령을 만났습니다. 도령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쌀가마 2섬이었습니다. 도령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네. 계속 그렇게 살게. 도령이 짐을 지고 걸어갔습니다. 천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도둑 하나가 정직한 짐꾼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장터는 평화로웠습니다. 도둑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심하고 장사를 했습니다. 돈주머니를 조금 느슨하게 두어도 괜찮았습니다. 물건을 잠깐 자리를 비워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수는 여전히 매일 장터를 돌았습니다. 삿갓을 깊이 눌러쓰고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소매치기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사내였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무명 장수의 돈주머니를 노렸습니다. 손이 빠르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천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즉시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사내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포졸, 또 안 잡네. 저 포졸, 또 큰 거 노리는 거 아냐? 그럼 또 배우가 있다는 건가? 사람들은 천수를 믿었습니다. 도둑을 안 잡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도둑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천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 도둑은 혼자였습니다. 배후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지켜본 결과였습니다. 천수는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재빨리 뒤쫓아 잡았습니다. 도둑이 놀라 돌아섰습니다. 천수가 도둑을 포박했습니다. 도둑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역시 박포졸. 이번엔 바로 잡았네. 작은 도둑은 빨리, 큰 도둑은 천천히. 천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터를 돌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작은 도둑은 바로잡고 큰 도둑은 끝까지 쫓아잡는 것. 그것이 박천수의 방식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이제 안심했습니다. 도둑 안 잡는 포졸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믿음직하다는 것을요. 박천수는 오늘도 장터를 걸었습니다. 삿갓을 깊이 눌러쓰고 조용히 하지만 놓치지 않는 눈으로요. 도둑들은 이제 장터를 피했습니다. 박포졸이 있는 한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으니까요. 장터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는 포졸이 있었습니다. 도둑을 안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무서운 포졸, 박천수였습니다.